전국 최초로 고흥에서 천원도선이 운영되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마을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1,000원으로 적용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섬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항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도 요금 단일화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오지마을의 경우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콘텐츠를 만들고 미용사와 장례지도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는 천원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1,000원이어서 만족도가 두루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 연홍도입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단돈 1,000원만 내면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마다 한 대씩 있는 도선. 마을 주민 10명 정도만 모이면 택시처럼 배를 불러서 육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육지의 100원 택시처럼 섬마을에 1,000원 도선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3,000원 해가지고 좀 노인들도 부담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0원씩 하니까 부담 없이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1,000원 요금제 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게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연홍들을 찾는 관광객들도 도선료는 1,000원입니다. 기존에 편도 3,000원씩 냈던 도선료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주민에 이어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지원되면서 호응이 높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같이 또 오고 싶죠. 주변 경관도 매우 좋고 일단 섬이라 한가로워서 좋네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마을에도 참 볼 것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구경도 했으면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흥구는 연홍들을 비롯한 섬마을 6곳의 도선료를 1,0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섬과 육지의 거리에 따라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씩 도선료가 책정됐었는데 1,000원 도선을 운영해서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고흥의 섬 주민은 모두 500여 명. 1인 평균 연간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액들이 서로 천차만별로 다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단일화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 복지 혜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마을 주민을 위한 1,000원 도선 운영을 시작한 고흥군.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전남의 모든 섬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 지역처럼 섬 주민과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항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여객선. 분명 대중교통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존해주는 버스와 달리 대부분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섬 주민들은 할인 혜택이라도 있지만 출향민이나 일반 이용객들은 이마저도 없어 패싸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 차 가지고 들어가면 왕복 거의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 광명에서 왔는데 한 번 오면 바닥에 삐르는 데만 한 20만 원 넘어가요.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적자 항로에 손해를 메꿔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적자 보조를 받는 항로는
전국 9개 항로 가운데 3곳. 신안 송공과 신월, 송도와 병풍도, 여수와 거문도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목포와 가거도, 신안 안자와 하이도가 1일 생활권 구축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가거도 항로의 경우 선사 측이 한 해 결손금만 1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행정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접안 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지자체 몫이어서 열악한 지방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박에 필요한 부장교라든지 또 새로운 선박을 신규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인데 선사에서 요구하는 게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50%, 국가에서 이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를 새로 띄워야 할지 정박은 가능한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객선 준공영제를 결정한 정부.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정부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객선 준공영제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천원 여객선 도입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준공영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화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시골 지역 오지마을과 같은 경우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적성면 한 시골 마을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 7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사 부족 등을 이유로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대만 차를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도 2시간에 한 대 있는 걸로 돼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축소를 시킨다 하면 이거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좀 힘들더라도 농민들을 생각해서 1시간에 한 대씩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골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 요금제로 통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 감소 등으로 인한 노선 감축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일 단일 요금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이용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거점간 운영을 하기 위한 마을 환승제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시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해서 버스 환승제를 갖다가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버스 환승 체제 시스템도 뒤따라야 합니다. 또 인구수가 적은 시골 마을을 순회하는 소형 버스 운영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5시간 동안 버스가 없는 이런 차 시간표가 없는 이런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소형화해서 환승 제도를 우리 정읍시도 빨리 도입을 해야만이 교통카드로만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뭐 몇 세 이상, 뭐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어느 어디보다도 활성화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구수 감소와 함께 차량 노선 축소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 인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도서 지역을 다니는 교통편은 승객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많지 않습니다. 100원 택시, 여객선 준공영제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선 다양한 통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적자에 허덕이고 추가 운행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수 감소와 함께 차량 노선 축소, 긴 배차 간격 등으로 이동의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인력 등 뒤따르는 문제들로 해결 방안은 쉽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확장하고 여객선 준공영제 등을 통해
일일 생활권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죠. 도서상 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 우리 지역 모든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개와 고양이를 볼 수 있는데요.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길러지는 반려동물은 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개와 고양이 등 1,100여 마리가 해마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치료실과 놀이터, 교육실과 체험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합니다. 애니메이션 등 반려동물 콘텐츠를 만들고 미용사와 장례 지도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훈련을 통해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려 문화가 급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고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기동물도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화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지금 제일 가장 문제인 입양 문제. 그래서 거기서 또 관리를 받고 입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카페를 비롯해 반려용품과 기념품 가게가 운영되고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확장하면서 어디에 조성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접근성이 좋고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룡면과 왕조동, 서면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안에 부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1년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문화 콘텐츠 종합 박람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에 이어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전시 구성과 볼거리 등 주요 내용을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우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9 광주 에이스페어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광주 에이스페어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이 14번째인 광주 에이스페어는 방송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32개 국가에서 회사 410곳이 등록하면서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660여 개에 달하는 부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행사장 한편에서는 국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의 투자 협약이나 수출 상담도 이뤄집니다. 이처럼 매년 세계 각국의 참가가 잇따르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광주 에이스페어. 어느덧 지역을 넘어 당당히 국제 박람회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국제적 박람회로 자리 잡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대 글로벌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에이스페어가 문화 콘텐츠를 총망라하는 자리인 만큼 각종 문화 공연과 전시회도 행사가 끝나는 29일까지 열립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우형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농산물 유통업체 8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9월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추석 대비 농식품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72개 업소와 축산물 1억제 표시 위반 8개 업소,
양곡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위반 업소 중 48곳은 허위 표시였으며 24곳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49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24곳에는 과태료 464만 원을,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8곳에는 과태료 320만 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업관리단이 어획물을 누락하고 허위 기재한 중국 어선 한 척을 검거했습니다. 서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조업일지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유망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어업활동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광어 등 2,000kg의 어획량을 축소해 어획 실적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해안가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행위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행사 장소인 가계 해변이 평소 깨끗한 상태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하기로 계획된 만큼 참석자들이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쓰레기는 전부 수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 체험해보자는 취지가 오히려 무리를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1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해창만 지구와 시목지구, 축정급경사지와 남양급경사지 등 4곳을 정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행안부의 필요성을 강조해 국비를 받았습니다. 전남 진도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센터가 들어섭니다. 진도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족센터가 오는 2021년 개장하면 가족 소통과 놀이공간, 가족 상담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19기 자문위원 출범이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종순 장흥군수가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19기 협회장으로 위수미 장흥지역 자활센터장이 위촉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19기 민주평통 장흥군 협의회는 위수미 회장을 비롯한 4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거리 풍경은 가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2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서부 해상에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일기예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